안녕하세요. 딱딱한 책 부드럽게 해주는 쌤 헬렌입니다. 오늘 컬처 메이킹 일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문화는 총 5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목을 함께 같이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책 있으신 분들은 앞에 목차를 펼쳐주시면요. 1장 가능성의 지평선, 2장 문화의 세상, 3장 해체와 기술과 변화, 4장 개발과 창조, 5장 제스처와 자세. 네, 제목 보시면 어떠세요? 네, 제목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제가 맨 처음에 저는 꼭 이 차례를 책을 볼 때 보는데 맨 처음에 이 단어들을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네,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습니다. 특별히 5장 중에서 저는 물론 5장이 다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이 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장 내용을 조금 길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장 제목은 가능성의 지평선이라고 했었죠. 제가 이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또 보자마자 제가 가끔 단어 하나에 꽂혀서 또 단어를 약간 파고드는 게 있는데 무슨 영어 단어일까?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궁금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horizon이라는 단어였어요. horizon이라는 단어는 지평선 그리고 또 수평선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어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 시간 같지만 지평선, 수평선 그리고 또 하나가 시야라는 뜻이었어요. 어쩌면 이걸 horizon이라는 단어를 시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 의미,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평선, 수평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시에 살고 있어서 지평선을 보기가 이거는 약간 그림에만 사진에만 나오는 건데요. 지평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까지의 선인 거잖아요. 수평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가정하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그 지평선, 수평선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지평선 그 보이는데 그 끝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뭐예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평선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수평선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자가 horizo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이 시야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넓혀 나가야 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능성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이제 이 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문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볼 수 있도록 1장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문화에 대한 어떤 기원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원하면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시나 해도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아주 세세한 법칙들이 그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수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 혹은 다른 자연 다큐멘터리나 우리 인간 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어떤 그 조화로움이 있는데 그 조화로움이 결국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작정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있는 법칙 있는 구조를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네, 어떻게 보면 헤엄치며 창조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창조자와 또 한 가지 경작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이 책에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뒷부분에 가서 이 경작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5장에서 좀 더, 4장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이제 영어 단어를 제가 또 보니까 정원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작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네, gardener 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정원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직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gardener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정원을 꾸미는 것을 그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사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직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꾸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떤 그런 문화의 구조 안에서 창조하고 또 돌보는 그런 이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자가 문화에 대한 이분의 정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러분들 책을 펴셔도 좋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는 우리에게 문화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치열하고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들 각자가 혹시 지금 문화에 어떤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 없죠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들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문화 창조에 어떻게 보면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에게도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틀을 갖게 되는데 아주 단순한 예를 이분이 드세요. 이제 dad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이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맘마 빠바바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냥 얘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바바바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죠. 나름의 창조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옆에서 듣는 아빠가 바바바 이 얘기를 듣고 어머어머 얘가 아빠라고 한다. 그래 아빠 해봐 아빠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아빠라는 소리 사실 정확하게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에 굉장히 기뻐하고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아이는 진짜 아빠라는 단어를 배우고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아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빠가 되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역시 문화를 통해서라는 것이 이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이 1장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안경까지 올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소개를 하면서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게끔 이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5가지 질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에겐 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을 이제 한 가지씩 보려고 하는데요. 5가지 질문을 이 저자가 풀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시가 오믈렛과 고속도로예요. 근데 이제 오믈렛은 우리에게 익숙한,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김치, 네, 하면 딱 와닿을 것 같고요. 이제 고속도로는, 네, 우리하고도 이제 익숙한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로 가보면 이 5가지 질문은 36페이지, 37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요. 네, 고속도로 얘기는 4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그 어떤 문화, 뭐 인공물, 문화, 재화, 네, 어떤 문화의 어떤 것이 이 세상은 어떻다고 가정하는가? 네, 말이 되게 헷갈리죠. 영어로 보면 What is the world? 예요. 예, 세상이 어떻다라고 가정하는가. 네, 가정을 보통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공물이 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고속도로 시스템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가정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정하죠.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주유소가 있고, 네, 연료가 있고, 네,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운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네, 의미하겠죠.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 질문은 살짝 달라지는데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가정하는가? 누가? 고속도로 시스템이. 네, 고속도로 시스템은 이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고 가정하는가? should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고 가정하는가? 네, 빨라야 한다고 가정하는 거겠죠.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교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예, 어디를 가든 집처럼 편하게 느껴야 한다고 가정한다. 네, 이것은, 네,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3번째는 조금 쉬워지는데요. 고속도로 시스템 때문에 가능해진 것은 무엇인가? 네, 뭐 우리 같으면은, 네, 김장철이 오면은, 네, 해남 배추와 네,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네, 올 수 있고, 네, 지금도 역시, 네, 굉장히 맛있는, 네, 각종 과일들, 야채들, 네, 뭐, 네, 제주도에 있는, 네, 흑돼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고속도로 시스템을 통해서 또 뭐, 그거는 이제 비행기도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쉽게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맛볼 수 있고, 고속도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네, 멀리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출장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질문이 이거를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은 무엇일까? 혹은 최소한 매우 어려워진 것은 무엇일까? 네. 자, 이거는 조금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때문에 가능해진 것은 쉬운데, 고속도로 때문에 되게 어려워진 거? 네,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딱 와닿지 않은 것들도 조금 있었어요, 저한테는. 한 가지 예시는 고속도로가 우회하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가 가지 않는 작은 도시는 그 이제 상업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가능해진 것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쪽은 어떤 혜택을 보지만,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익부 빈익빈처럼 어떤 재화나 어떤 경제활동은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는 곳으로 약간 몰리게 되고,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굉장히 외떨어진 곳은 그런 게 이제 덜 흘러가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는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삶의 모습이 만들어졌었는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런 격차가 굉장히 커져 버리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는 만들어진 다음에 약간 자체 생명력을 갖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또 파생돼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카톡 같은 거, 네. 지금 예상치 못한 문화들이 사실 만들어졌잖아요. 막 퇴근했는데 막 오밤중에 막 답하라 그러고 왜 안 있느냐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에 카톡이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시스템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네, 여기 이제 책에 나온 것은 보면은 어떤 그 카쉐어링이라든지 어떤 주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한 반응으로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문화 형태가 만들어졌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 저자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ulturemaking.com에 들어가시면 andycrouch.com은 현재 액티브하게 되어 있고요. culturemaking.com은 액티브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culturemaking.com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속 사람들이 막 생각을 짜내고 댓글을 달고 했던 웹사이트더라고요. 뭐 자전거, 네, 제가 봤던 것만 자전거도 있었고요.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의 김치는 없지만, 네. 만약에 김치 하나를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네, 뭐 스마트폰, 네,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혹시 네, 이 책을 가지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다면, 네, 그 culturemaking.com처럼 네, 각종 어떤 문화, 재화, 어떤 뭐 유형의 문화, 무형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와,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좁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할까, 무엇이 어려워지고 무엇이 쉬워지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가능성의 지평선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의도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마지막 45페이지를 읽고 네, 1부의 1파트, 네, 2장, 3장, 4장, 5장은 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45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조자와 통치자로서 가능성을 불어넣고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이제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연의 풍부한 원료를 사용해 경작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창조해야 할 정원사의 과제가 없었다면, 자, 여러분, 정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직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과제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없었다면 에덴 동산의 인류가 존재하고 활동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문화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했든 간에 왜곡이 있었죠. 그쵸? 인간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문화와 창조 역시 축복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네,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것 뿐이고요.
문화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 문화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동일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동떨어진 삶은 불가능하며 그 누구도 문화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는 좋은 것이다. 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